유로핑. 저는 짓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옛날에 아무리 건축술이 나쁘다고 해도 뭐 100년이 걸리냐. 그렇죠. 키르시에, 독일어로 하면 키르시에는 일반 교회, 뮌스터라 그러면은 준 대성당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의 뮌스터가 있습니다. 본 서독의 수도였고 근데 왜 이젠 좀 들어왔으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됐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은 주교가 집전해야 됩니다. 자, 주교는 그럼 도시마다 있냐? 아닙니다. 각 주처럼 주교 관구가 있습니다. 자기들 관할지가. 그렇기 때문에 주교 관구는 큰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이 있는 주교 관구는 어디냐? 쾰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쾰른 대성당의 대주교가 거기서 집전하기 때문에 쾰른 도움 쾰른 또는 쾰른 대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쾰른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시민들과 싸움이 많았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고야 나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본에 궁전도 짓고 야 내가 귀찮으니까 저까지 안 갈 테니까 여기 교회도 하나 쳐. 그래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큰 교회를 줍니다. 하지만 돔이라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은 뮌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행하실 때 뮌스터라고 이름 붙어 있으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래도 좀 높은 급수겠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다니면은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교가 집전하면 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움급으로 중요하다 해서 뮌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교회 키르시가 있고 물론 키르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회가 있고 카펠레가 뭐냐? 한국에도 예를 들면 송광사가 있고 뭐 삼보사찰인 송광산이 또 여러 가지 사찰이 있겠지만 암자라는 게 있습니다. 암자라는 것은 뭐냐? 일반 신도나 지역 유력자가 지어주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있거나 또는 그것을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카펠레도 독일에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식 교회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교 강구에 의해서. 하지만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카펠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비르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카펠레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리엔베르크 성에 있는 마리엔베르크에 있는 성체가 있지만 그 옆에 산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니콜라우스 산이에요. 니콜라우스 산 중턱에 있는 것이 케펠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카펠레인데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케펠레냐? 바이에른 사투리예요. 그럼 이 케펠레가 왜 이렇게 사투리인데도 불구하고 고유 명사 쓰이느냐? 일단 가장 유명한 발트자 노이만이 건축을 했고 로코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기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오르는 양 벽면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고난 생활이 그 조각으로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파르트 키르시에 다시 말해서 순례자들이 꼭 거쳐가야 되는 교회로 지정될 정도로 정식 교회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카펠레는요. 시청 뒤 비르츠부르크 광장에 마리엔 카펠레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기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 교회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교회를 짓겠다. 이러다 보니 시민사회가 됐고요. 이 교회는 짓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옛날에 아무리 건축술이 나쁘다고 해도 뭐 100년이 걸리냐. 저 레지던트 어마어마한데 물론 400년 지만 그거 짓는데 30년 걸렸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지어졌냐면 자 1200년대 중반에 저 시청을 시민들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계급이다 외치면서 시민의 권리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교회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속 영주의자 정신적인 주인인 그 주교하고 큰 다툼이 벌어져요. 영주 쪽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거기 교회 짓지 마라 막 이런 거예요. 이거 힘싸움이었던 거죠. 우리들의 힘으로. 예를 들면 주교님 저희가 교회가 필요한데 이 자리가 마침 비었으니 여기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했으면 그래 하나 예배당 지어줄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 건물도 샀지.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교회 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런저런 방해가 들어오고 막 해서 이걸 완공하는데 10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주교가 뒤끝이 있어요. 제가 저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카펠레냐. 그래 인정해주고 하면은 정식 교회고 인정 못하면 암자처럼 송광사가 아니라 봉정암처럼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카펠레가 된 거예요. 100년이 걸쳐 졌는데 시민들이 이미 졌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주교, 이자 세계 경주가 이건 교회를 인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마리아 카펠레입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청을 봐왔고요. 그 다음에 광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들 상징인 이게 지금 쫙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들의 교회를 진 겁니다. 하지만 비르투브르크 시민들도 여기에 큰 죄악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1000년부터 1247년까지 시나고기 하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데요. 1100년대 1차 박해가 있었고요. 1200년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유대인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 끝장을 본 게 1239년인가 49년인가 그래요. 그러고서는 완전히 내쫓고 죽이고 다 해놓고서는 그러고 결정한 게 여기다 우리 교회를 짓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리고 100년 아까 그 과정에서 100년 걸쳐가지고 완성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민 독일 비르투브르크 내지 시민사회 건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상징적일지 몰라도 유대인 박해까지 하고 돼서 갔을 때 과연 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완전 죽이고 싹 없애고 그 자리에는 다시는 어떻게 그 유대인 교회당 위에 예배당을 기독교 예배당을 생각을 했던가 하는 걸 그 당시 사고방식들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박해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그 뒤에 두 번에 걸쳐 유대인 박해가 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1939년부터 1938년 11월 9일날 수정의 밤이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 탄압이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41년 막 이때부터 콘센트라촌을 나가고 수용소를 끌고 가잖아요.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2,700~800명을 해야 됩니다. 돌아온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은 안타까운 거 유대인에. 여기서 박해받고 이런 것도 올렸는데. 근데 소식이 최근에 가자나든지 이 팔레스타인 하는 거 보면은 막 열이 받다가도 제가 책을 보거나 이렇게 설명하고 트리어 같은 데도 1,500명 끌려갔는데 17명 돌아왔어요. 마인츠는 제가 프랑크푸르트 25,000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120명 돌아왔어요. 2차 대전 끝나고. 그런 거 생각해 볼 때에는 참 유대인들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 박해.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한 시민사회 건설 내지 시민들의 자립적으로 우리만의 교회를 겪는 것도 있지만 또한 유대인의 희생 위에 속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멘 슈나이더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이 역사책을 하면서 꼭 역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좀 대표하는 역사가들, 죄송합니다. 예술가들도 좀 알아야 되겠어. 아까 뭐 몰러니, 스탱글레니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 비르투브르크에는 두 사람이 계시대. 리멘 슈나이더와 노이만, 발자 노이만입니다. 리멘 슈나이더와 발자 노이만은 아주 대비적인 인물이에요. 발자 노이만은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예를 들면 저기 노란색 건물이 저것도 노이만 작품입니다. 화려해요. 여기 노이만 작품이 좀 화려하다 싶으면 다 노이만 작품이에요. 왜냐, 궁정, 영주가, 야, 너 우리 동네 건축가야 하면은 너는 그 꼴을 보겠어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려한 거는 다 노이만 작품입니다. 그런데 1520년대에 조각가가 있었어요. 틸만 로메주나. 1500년대 사람이, 이 사람은 뭐냐면 목공의 조각가예요. 그래서 많이 한 것이 이 마돈나, 그러니까 성모상 조각이라든지, 사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정문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저 입구에 쫙 조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심플해. 이따 갈 때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꼭 같이 보세요. 물론 저기 있는 건 다 모조품입니다. 진품은 프랑키시, 여기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심플하지만 신금을 울리는 조각들을 했습니다. 요건 석조각이고 목조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조각가에서 유명한 거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비르츠부르크에서는 1519년인가 17년인가 95개조 방방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농민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농민전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 당시 비르츠부르크가 6,000명이었어요. 1806년에 비스바딘이 나스아우 공국의 수도로 딱 결정됐을 때 인구수가 4,5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525년경에 6,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의 농민이 얼마나 모였냐면 반란군으로 18,000인분인 거예요. 그러니 비르츠부르크 사는 사람의 거의 인구의 3배들이 반란군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기존의 병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쫓겨가고 해서 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교가. 그런데 그게 함락이 되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바로 그때 틸만은 한 15년 내지 17년 전부터 딴 동네 사람, 딴 도시 사람입니다. 동구권의 사람인데요. 요즘의 동구권이지만 그 동쪽 사람이었습니다. 비르츠부르크로 이제 유명세를 타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각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덕망이 참 좋아가지고 시민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1 시의원이 돼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농민전쟁 당시에. 그랬는데 이 농민전쟁은 그렇게 저 성까지 다 점령할 정도로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귀족 연합군들이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우리 그렇잖아요. 뭐가 끝나고 나면 다 싹 잡아들이듯이 농민군의 우호적으로 모든 활동을 펼친 틸만 리멘 슈나이더 잡혀 들어갑니다. 바로 어디로 갔느냐? 저 성의 고문실로 간 거예요. 이 탑, 그 중앙에 영주 신탑이 아니라 그 주변에 4개 있는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탑을 들어가요. 그러고서 온갖 고문을 다 받아요. 일설에 의하면은 손을 잘랐다는 거예요. 더 작업 못하게. 그런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6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죽거든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작품이 몇 개가 나와요. 아주 좀 조악한. 그래서 자르진 않고 그래도 좀 불구로 만들었구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리멘 슈나이더가 여기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인정을 받게 됐냐면 그 다음에 농민전쟁과 뭐 여차하면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여차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장식이 너무 화려해지니까 바로 그걸 들어가면 그러니까 교회 장식을 다 단순하자, 화려한 장식은 때려 부수자 해가지고 그런 성상 파괴 운동, 2차 성상 파괴 운동이랍니다. 1차 성상 파괴 운동은 동방종교와 카톨릭이 결별할 때 1차 성상 파괴 운동이 벌이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그 당시 구산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종교에서는 모든 성상 우상을 반대했습니다. 형상화하지 말라. 그런데 이 게르만족을 교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지. 글도 못 쓰지. 이런 애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건 그림박이나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 서유럽 쪽에서는 성상이 필요로 한 건데 콘스탄티노플 중심지에서는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다. 상징을 갖고 홀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1차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데 이 1500년대 말에 1600년대 2차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게 이 틸만 리멘 슈나이더 작품이 다 살아나는 거고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 레지던트 앞에 분수대, 프랑코니아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리멘 슈나의 동상이 따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 갈 때 또 다른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자, 그런 3가지 시민사회와의 관계. 자, 주교는 끝까지 인정은 안 했기 때문에 키르시아가 될 수 없고 정식 교회가 될 수 없고 카펠레, 사찰, 예배당, 암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100년이 걸렸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렇지만 바로 이 자리가 유대인 박해 현장이다. 이 자리가 유대인 교당이 서 있던 자리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저 앞에 그 유명한 아담과 이브 석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둘레에서 12 사도상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리멘 슈나이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예술가지만 덕망도 있어가지고 농민전쟁 때 결국은 농민 편을 들었다가 참 불우한 노후를 보낸 그런 거고요. 들어가 보시면은요, 벽면에 뭐가 있냐면 기가 막힌 게 이 발트자 노이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발트자 노이만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석관을 썼잖아요. 그리고 석관을 이 주교들이나 영주들은 지하에 석관 자체를 해주고 좀 고귀한 인물들은 덮개를 벽에 붙이죠. 그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운이 좋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이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비례주 모르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니면 개방성의 특징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상징하는 두 예술가 리멘 슈나이더, 이 노이만은 이 비례주의 태생이 아니라 외지 출신들입니다. 그런 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번 쭉 보고 나오시고요. 입니다만은 도움이 있고요. 불어로 가면 카테드랄레가 같은 급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뮌스터. 그리고 노말 일반적인 교회 키르시에가 있고, 그리고 카펠레라고 칭해지는 것은 한국의 암자처럼 유력 인사들이 기증에 의해서 지어진 예배 처소이지만 정식 교회 계통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큰 게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